셋. 안녕하세요. 미래대한행동 에너지정책위원 에너지 Q쌤 고범규입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관련돼서 정용훈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다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또 나왔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면은 일단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8.2기가와트 규모이고요. 조금 단위가 생소해도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발표된 충남 서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규모가 또 4기가와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들어가는 건설 비용이 얼마냐면은 신안은 바로 48조 5천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충남 서해안은 20조 원이에요. 아주 통쾌하게 지금 돈을 쓰고 있죠. 건설 비용이 아주 그냥 클래스가 다릅니다. 사실 지금 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MB정부 시절에 건설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22조 원의 돈을 들여서 섭출 사업한다고 난리를 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건설된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4기가와트 규모의 충남 서해안 풍력발전단지는 4메가와트 규모의 4메가와트 풍력 터빈을 기준으로 하면은 3,000개고요. 그 다음에 8메가와트 터빈을 기준으로 하면은 1,500개의 해상 풍력 터빈을 바다 위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터빈들이 실은 높이가 한 200m 정도가 됩니다. 바다 위에다가 거의 초고층 빌딩 3,000개에서 1,500개 정도를 건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건설할 경우에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심각한, 그쵸. 게다가 신안 또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그곳은 우리나라 철새의 한 70%가 경유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쯤 되면은 환경단체들 지금 난리가 났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잠잠하잖아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이게 문제인데 비용상으로 지금 두 군데 합쳐서 거의 벌써 70조 원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70조 원. 거의 70조. 자, MB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게 22조 원. 근데 지금 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약 20년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또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다시 좀 살펴보면은 자, 아까 풍력발전단지 건설 비용이 대략적으로 70조 원 정도 된다고 했죠? 70조 원. 이건 좀 키핑을 해놓고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약에 국산 터빈으로다가 설치를 하게 될 경우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발전 단계가 좀 비싸요. 외산 터빈을 쓰는 것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기술이 좀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두 국산화해서 만약 건설한다고 할 적에는 한 킬로와트 시당 280원 정도가 되죠. 원래 발전 자회사들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때는 평균적으로 110원 정도의 가격에 전기가 판매돼요. 원래는 이 가격에다가 세금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송배전 비용을 합쳐서 이제 각 가정이라든가 산업체들이 평균적으로 140원 정도, 약 140원 정도예요. 14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한 그래서 한전이 원래 자회사들로부터 구입해야 될 발전 단가는 110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280원 정도죠. 그렇다면은 보조금으로 킬로와트 시당 170원씩을 퍼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20년간 지급해야 될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천문학적인 돈이 돼요? 네,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이 비용만으로 놀라지 마세요. 110조 원입니다. 110조 원. 예산이 5분의 1이네요. 네, 클래스가 다르죠. 네. 네, 들어가는 클래스가 좀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외국산 터빈으로 하게 될 경우 그때는 좀 더 싸거든요. 대략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23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대충 120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이 비용의 70% 정도가 되니까 한 75조 원에서 80조 원 사이가 되죠. 자, 아까 이 비용과 이 비용 혹은 이 비용과 이 비용을 합쳐서 이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적어도 145조 원에서 최대 180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삽질 사업.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이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풍력단지를 수출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 모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보면은 입증되지가 않았어요.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아직은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모두 전기를 불규칙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가동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었던 가스 화력 발전소를 가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가스 화력 발전소의 출력을 수시로 조정을 해야 돼요. 이러면 사실 자동차도 운전할 경우에 엑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 연비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돼요. 원래 재생에너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중간 단계로서 가스 발전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생에너지와 가스 터빈 화력 발전의 조합은 온실가스 감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해서 하려고 해서 제가 그리고 또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원래 우리나라 지금 그 풍력 업체들이 11개가 있었다가 다 망하고 3개 정도만 남았었어요. 이거를 다시 이제 살려내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할 적에 과연 지금처럼 12기가와트나 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한꺼번에 왕창 짓는 게 맞나,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사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영국에 있었던 월리스 해상풍력 단지였었거든요. 거기가 어느 정도의 설비 용량이냐면은 1기가와트예요. 1기가와트.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발전단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갑자기 확 이걸 지금 급발진을 하고 있죠. 네. 사실은 기술 축적을 하고 싶다면은 이런 설비 용량을 건설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더라도 조금씩 분량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실증 사업을 벌이고, 또 이제 어디선가 또 이제 그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실증 사업 단지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축적을 하면서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을 적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결국 어디가 들어갈까요? 어느 업체들이? 기존에 잘 나가던 외국 기업들. 그렇다면 핵심.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내어서 외국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업, 그리고 해상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도 별 이로울 것이 없는 사업, 이렇게 끝날 겁니다.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초울트라 삽질 사업이다. 이 사업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